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지난 8월 31일에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이 도입 예정이었던 이지스 어슈어 대신 건조하는 이지스함에 대해 일본 방위성은 기본적으로 배수량 약 2만 톤의 길이 210m 이하, 폭 40m 이하를 상정하고 있어 자위대 함정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하려고 했던 경항모가 3만 톤급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이 건조 예정인 이지스함의 기본 배수량이 2만 톤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놀라운 규모였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방위성은 이지스함인 1번함을 2027년도 말까지 건조하고 2번함을 2028년 말에 취역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 내용이라면 새로운 이지스함은 자위대 함정으로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이며 규모 면에서 미 해군의 1만 4천 톤 주멀트급 구축함과 1만 톤 이상의 미국의 차기 구축함인 DDZ-X 그리고 1만 1,000톤급의 중국 해군의 055형 구축함을 넘어서는 함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8월 21일에 새로운 이지스함에는 1,000발 이상의 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국과의 미사일 차이를 메우기 위해 1,000발 이상의 국내산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2만 톤급 이지스함 보유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산 순항미사일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개발 중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업그레이드형으로 접이식 주익을 채용하고 추진 체계를 업그레이드하여 사거리가 200km에서 900km로 늘어났으며 최종적으로는 1,500km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업그레이드형은 2만 톤급 이지스함 탑재도 검토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2024년에 배치 예정인 육상 발사형 유도탄을 먼저 개발한 뒤 공중 발사형이나 함정 발사형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는 1,000발 이상의 일본산 순항미사일을 규슈나 난세이 제도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이것은 중국과의 미사일 격차를 좁히려는 의도라고 보도했으며 이 정도의 수를 최대한 빨리 취득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관련 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창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8월 23일자 기사에서도 일본 방위성이 이지스함의 극초음 송무기 요격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03식 중거리지대공 유도탄의 업그레이드형 탑재를 상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지스 어슈어 대신 건조하는 이지스함에는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이 부여될 전망이며 HGV를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산 SM-6에 더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같은 탄도미사일 요격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03식 중거리지대공 유도탄 업그레이드형의 탑재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실용화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는 기존 탄도미사일보다 낮은 고도를 비상함으로써 적 레이더에 검출될 가능성을 줄이고 변칙적인 코스로 목표에 접근하기 때문에 인터셉터 코스 산출이 어려워 요격이 상당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S-300으로 이스칸데르의 요격에 성공해 기존의 방공 시스템으로도 대응 가능하다고 실전에서 증명된 셈이지만 HGV 요격용 미사일을 개발 중인 네이시오는 기존 요격 미사일보다 뛰어난 가속성과 내열성 및 기동성이 HGV 요격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03식 업그레이드형으로 HGV에 대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03식 업그레이드형을 이지스함에서 발사하기 위해서는 VLS가 필수적이지만 현재까지 로키드 마틴의 마크 41 VLS에서 발사되는 외국산 미사일은 노르웨이의 JSM 미사일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외국산 미사일이 마크 41 VLS와 통합을 허가받은 경우는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이나 터키처럼 일본산 수직 발사 장치를 개발해 이지스함의 마크 41 VLS와 일본산 VLS를 혼재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본의 이러한 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9일에 일본의 교도통신 영문판은 이지스 어슈어 대신 건조하는 이지스함을 당초 2만 톤급에서 마약급 이지스함과 동일한 8,200톤으로 건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동성이 떨어지는 당초 설계안으로는 다른 이지스함과의 연계나 공동 운용이 어려워 대형 이지스함 건조를 포기하고 마약급 호위함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형화해 기동성을 높일 방침으로 전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교도통신은 해상자위대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필요한 능력을 유지한 채 마약급 호위함 크기까지 소형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도하고 있어 대형화에 따른 속도 저하를 피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오키나와 앞바다에 신속히 배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일본이 이지스 어슈어 대신 건조하는 이지스함의 위상이 너무 모호해져 대형화된 이유도 소형화하는 이유도 일본의 변론들은 모두 엉망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SPY-7이 탑재되고 탄도미사일의 방어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을 마약급 호위함과 같은 크기로 건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교도통신은 안보 관련 보도에 대해 국내용과 해외용에 따라 내용을 바꾸고 있으며 국내용은 핵심을 흐리게 보도하지만
영문판인 해외용은 보다 자세하게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 영문판이 정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F-15J 개수의 초기 비용 급등에 대해 영자기사에서는 2020년 말에 미국 측으로부터 부품 고갈 대책 비용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에서는 이러한 보도를 하지 않았고 일본 방위성은 2021년 4월에야 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도입 중단이 예정되었던 RQ4 블록 30에 대해서도 교도통신 영문판만이 방위성은 계획을 취소하고 해상감시 타입의 무인 항공기를 열망했다고 보도했으며 당초 2만 톤급으로 건조될 것이라는 이지스함도 마약급 이지스함과 같은 수준까지 소형화할 것이라는 보도도 영자기사에서만 언급되고 있어 일본과 관련한 내용을 작성할 때는 교도통신의 영문판을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일본 언론들이 일본 국내용으로 보도하는 방위 관련 내용을 보면 정확하지 않거나 보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얼마나 폐쇄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이지스 어슈어를 도입하기로 한 배경에는 2017년 말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 등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산 이지스 어슈어 2기 도입을 추진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기인 2020년 6월에 미국산 이지스 어슈어 2기 도입 계획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이지스 어슈어 배치 예정 지역이었던 아키타와 야마구치현의 반발과 이지스 어슈어의 미사일 추진체가 엉뚱한 곳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기술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이 중단 이유였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을 추가 도입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민간업체들은 신형 이지스함 2척 도입 비용으로 약 4,800억엔에서 5천억엔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설계비와 엔진 등 구입 비용이 방위비 예산과 별도로 항목만 표시하고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사항 요구에 포함됐습니다. 방위성은 지난달 31일 2023 회계연도 방위비로 사상 최대인 5조 5,947억엔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구안에는 이지스함 관련 비용 등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 요구 항목이 100여 개나 포함되어 있어 연말 결정되는 실제 최종 방위비는 6조엔대 중반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조엔대 중반이면 2021 회계연도 대비 약 1조엔 정도 증액된 금액이며 비율로는 20% 가까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특히 일본의 방위성의 2023년도 예산 요구안에는 기존 이지스함보다 고도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췄으며 극초음속 활공무기 등에 대응하는 확장성을 가진 이지스함 정비에 필요한 구성품 취득으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본이 대량의 미사일의 개량과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대만에서도 미사일 생산 설비 확장 프로그램에 약 8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이 프로그램으로 공대공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대한미사일과 공대지 순항미사일의 연간 제조량을 207발에서 497발로 끌어올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도 빠르게 증산이 불가능한 미사일의 사전 비축에 나선 모양새여서 대만과 일본 모두 중국의 미사일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전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일본을 사정권에 둔 지상발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1,900여 발,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300여 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2023년도 방위비는 본 예산의 추경을 합쳐 사상 처음으로 6조엔을 넘어섰고 이는 일본 GDP의 1%를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현재 일본 방위성이 상정하고 있는 내년 예산은 본 예산으로 추경 예산에 별도로 미사일 개발 비용 등까지 추가하고 있어 앞서 말했듯 이것까지 합쳐지게 된다면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